당신은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왜 이 숫자만 자꾸 보이지? 방금 생각한 사람이 갑자기 전화했어. 이건 그냥 우연일까? 우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서 당신은 느끼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그 순간 삶은 마치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눈을 떠봐. 지금 무언가가 내게 말하고 있어. 그러나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내 마음속에서 다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말도 안 돼. 그냥 착각이야. 뇌가 장난치는 거지. 그냥 넘겨. 그리고 당신은 조용히 그 가능성을 덮어두었습니다. 그 순간이 삶을 바꾸는 신호였을 수도 있는데도 말이죠.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훈련받았으니까요. 어렸을 때 우리는 모든 걸 질문했어요. 왜 하늘은 파랄까? 왜 같은 숫자가 계속 나올까? 왜 내가 뭔가를 느낀 다음에 꼭 뭔가가 일어날까?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늘 똑같았죠. 생각이 많다. 우연일 뿐이야. 그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멈추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느끼는 걸 멈췄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이렇게 말했죠. 측정할 수 없는 것은 믿지 마라. 논리와 증거가 없는 것은 환상이다. 감정은 비논리적이다. 우리는 그렇게 훈련받았습니다. 느낌보다 논리를 상상보다 현실을 직관보다 증거를 따르도록. 그러나 당신이 잊은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당신의 직관은 진짜라는 것. 그건 단지 뇌의 산물이 아니라 세상과 당신을 이어주는 아주 오래된 언어입니다. 예전에 당신은 그 언어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무에게도 배우지 않았는데도 말이에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체계적으로 억압당했죠. 종교는 말했습니다. 신의 메시지는 성서 안에만 있다. 그 외의 징조는 미신이고 위험한 유혹이다. 미디어는 말했습니다. 패턴을 읽는 사람은 음모론자다. 숫자에 의미를 부여하는 건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말했죠.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냥 넘어가. 민망해. 우리는 느끼는 능력에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학습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젠가부터 그 순간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죠. 하지만 그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무시하도록 배웠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언어는 다시 당신을 향해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시계는 야릴리 이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누군가를 떠올리던 순간 전화를 받았고, 지금도 한 권의 책이 어떤 이의 발밑으로 떨어져 그가 간절히 원하던 답을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신호였을까요? 이제는 다시 물어야 할 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우연일까? 많은 사람들은 동시성을 말할 때 칼 정을 떠올립니다. 그는 의미 있는 우연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표면상 인과관계는 없지만 깊은 의미로 연결되어 있는 사건들. 그는 말했죠. 당신이 마음 깊이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 그에 맞는 외부 사건이 발생하는 것. 그건 단순한 확률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현대는 말합니다. 그건 착각이다. 선택적 기억이다. 뇌가 패턴을 강제로 만들어낸 것이다.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설명이 정말로 당신이 느낀 그 진동과 공명을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반복해서 등장하는 숫자들. 11, 1일, 22, 33, 4합사. 이 숫자들은 단지 보는 횟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무엇을 보고 있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느끼고 있었는가가 중요하죠. 수천 년 전 피타고라스는 말했습니다.
숫자는 단순한 수량이 아니라 우주의 본질을 담고 있다. 수는 기호이고 기호는 의미이며 의미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의식은 현실을 창조합니다. 지금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도 그 수많은 무작위 속에서 이 영상을 우연히 만난 것도 사실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지금 무언가 오래된 것을 기억해내는 과정에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건 우연이야 라고 말하겠지만 당신은 이미 압니다. 당신의 직관은 다시 말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우리는 현실이 단단하고 물리적이며 누구에게나 똑같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책상은 딱딱하고 중력은 변하지 않고 시간은 항상 앞으로만 흐르죠. 하지만 이 믿음도 하나의 프로그래밍이라는 사실, 혹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양자 물리학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우리가 보는 순간에만 세상의 입자들이 결정되는 것. 우리가 관찰하지 않으면 그들은 무한한 가능성의 파동으로만 존재한다는 사실. 이걸 관찰자 효과, observer effect라고 부릅니다. 즉, 당신의 인식이 없으면 현실도 정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고 과학이 말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는 미묘한 신호들, 그 이상한 타이밍 반복되는 숫자 연결된 사건들, 그 모든 것도 우연이 아니라 당신이 주는 의미와 공명하며 나타나는 가능성일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은 절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언제나 흐르고 있고 당신의 상태에 따라 바뀔 준비가 되어 있는 무한한 강물이에요. 마치 주파수를 돌리면 전혀 다른 노래가 흘러나오듯 당신이 어떤 파장으로 존재하느냐에 따라 삶이라는 라디오도 전혀 다른 방송을 틀어줍니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마음이 고요하고 중심이 잡혔을 때 필요한 사람이 꼭 그 타이밍에 나타나고 우연히 본 문장 하나가 지금의 고민에 완벽한 해답이 되는 순간. 그건 정말로 우연일까요? 아니요. 당신의 내면 상태가 외부 현실과 정렬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 겁니다. 이걸 공명, 공밍 레소넌스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감정, 생각, 에너지 파장이 외부 세계의 사건과 맞닿아 일어나는 정렬. 어쩌면 우리가 기적이라 부르던 것들은 모두 공명으로 설명될 수 있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이 틀렸다는 생각에 시달렸어요. 자신의 감각을 믿지 못하고 직관은 어리석다고 여겼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여행 중 우연히 한 헌책방에 들어갔습니다. 책 하나가 선반에서 떨어졌고 그 표지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당신은 틀리지 않았다. 세상이 조용히 속이고 있었을 뿐이다. 그 순간 그는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삶이 그에게 건넨 한마디의 메시지였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동시성입니다. 인과관계는 없지만 깊은 의미에서 연결되어 있는 사건들. 이처럼 현실은 단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의 반응에서 펼쳐지는 무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내가 어떤 파장으로 살아가느냐가 내 삶 전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당신이 어떤 상태에 머물고 있느냐가 다음에 마주하게 될 현실의 장면을 결정합니다. 슬픔, 두려움, 무기력에 머무르면 그에 맞는 사건들이 끌려오고 평온 감사직관에 깨어있으면 기묘할 만큼 정렬된 신호들이 당신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신호들은 당신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삶의 안내자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모든 걸 과도한 해석, 착각이라며 넘겨버리죠.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 더 안전하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직관을 믿는다는 건 모든 걸 설명할 수 없어도 그 길을 따라가는 용기를 내야 하기 때문이죠. 불확실성 속으로 한 발 더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육은 늘 정답이 있는 질문에만 익숙하게 만들었고 세상은 논리적인 설명이 없는 감정을 불안정하다고 판단하니까요. 하지만 진짜 삶은 그 논리 너머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아마도 어릴 적 한 번쯤 말로 설명되지 않는 연결감을 느낀 적 있을 겁니다. 숫자, 노래, 감정, 풍경, 우연한 만남, 그건 우주의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언어는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정답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각, 느낌, 내면이 안내하는 길이죠. 그러니 이제부터는 그 신호들을 다시 믿어보세요. 숫자들이 당신을 부르고 있다면 그걸 쳐다보지 말고 느껴보세요. CBNCO는 지금 깨어나라는 신호일 수도 있고 44는 당신은 보호받고 있다 는 우주의 속삭임일 수 있습니다. 33은 당신 안에 교사 티처가 드러나야 할 때라는 부름일 수 있고요. 이 모든 것의 해석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파장으로 존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울입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 순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내 삶이 지금 나와 대화하고 있는 걸까? 아마 당신은 곧 알게 될 겁니다. 이 세계는 우리가 믿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생명력이 넘치는 공간이라는 것을. 삶에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작은 선택, 사소한 우연, 의미 없어 보이는 한 장면이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는 순간. 단 한 번 지각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을 마주치지 않았을 것이고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당신은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당신도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우연한 만남, 뜻밖의 이메일, 뜻하지 않은 지연, 혹은 갑자기 직관적으로 결정을 내렸던 그 순간. 그 조각들은 모두 퍼즐처럼 맞물려 당신을 어떤 경로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지 개인의 추억이 아닙니다. 이건 다중 타임라인 개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의 고정된 현실선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수많은 가능성이 교차하는 흐름 위에서 늘 다음 타임라인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 타임라인은 매 순간 당신의 생각, 감정, 행동, 그리고 선택에 따라 끊임없이 가지를 치며 나아갑니다. 말하자면 당신은 매일 매 순간 내가 지금 어떤 현실을 살 것인가를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다중 타임라인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은 이건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늘 느껴왔던 거리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죠. 오늘은 평소 가던 길 말고 왠지 저쪽 골목으로 가야 할 것 같아. 그 직감대로 움직였더니 어떤 인생의 전환점이 그 골목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지 방향을 바꾼 것이 아니라 삶 전체의 흐름을 바꿔버린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감각적인 타임라인 전환이라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변화는 항상 신호와 함께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 신호는 대단히 소박하고 작습니다. 왜 자꾸 저 숫자가 눈에 띌까? 왜 저 사람 말이 왠지 크게 들릴까? 왜 지금 이 말이 나한테 너무 잘 맞을까? 그게 바로 삶이 당신에게 말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그런 순간이 단 한 번은 있었고 그건 설명되지 않지만 무언가 더 큰 연결감을 주었죠. 그리고 그건 단지 기분 좋은 우연이 아니라 당신이 더 깊은 길로 진입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최고의 가능성 타임라인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건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그건 절대자의 시나리오도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스스로 가장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가장 진실하게, 가장 생동감 있게, 가장 자유롭고 사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 우주는 때로 그 길을 향해 당신을 조용히 이끕니다. 반복되는 숫자로 낯선 사람의 말 한마디로 예상치 못한 불편함으로
혹은 기묘한 타이밍으로. 그러나 그 길은 대부분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길을 거부하거나 두려워합니다. 이게 맞는 걸까 이런 선택을 하면 망하지 않을까? 왜 자꾸 내 안에선 이 길이 맞다고 느껴지는데 머리는 아니라고 할까? 바로 그 지점이 삶의 전환점입니다. 머리가 주는 안전한 답을 따를 것인가? 혹은 직관이 속삭이는 진실의 길로 걸어갈 것인가? 이건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수년 동안 불확실함, 일벌열, 위험이라는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길은 다릅니다. 이 길은 당신이 스스로를 신뢰하게 되는 길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진동하고 그 진동이 삶과 공명하여 세상이 당신에게 문을 열어주는 길이죠. 이걸 한번 경험하게 되면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더 이상 일어난 일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어떤 상태로 있느냐에 따라 현실이 정렬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더 조심스럽게 말하고, 더 깨어서 생각하며, 더 진심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 선택들이 바로 당신의 타임라인을 만들어갑니다.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맞는 길을 가고 있는 걸까가 아니라 나는 지금 내 에너지에 맞는 삶을 선택하고 있는가라고요. 당신이 내면에서 느끼는 그 감정의 진동이 앞으로의 장면을 구성할 타임라인의 파장입니다. 기억하세요. 삶은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작고 그 신호는 미묘하죠. 그래서 우리는 조용해야 합니다. 멈추고 느끼고 응답해야 하죠. 그 작은 직관 하나가 당신의 인생 전체를 가장 조화로운 타임라인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길은 언제나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집단적인 타임라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개인의 생각, 감정 선택이 모여 현실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흐름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예전엔 몰랐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세상이 뭔가 바뀌고 있다. 전에는 믿지 않았던 신호들이 계속 반복된다. 이건 단순한 유행도 일시적인 감정도 아닙니다. 이건 집단적 각성의 초기 단계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는 통제된 신념 시스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교육은 창의성보다는 암기와 정답을 강조했고, 종교는 직접 체험보다는 중재자와 교리 중심이었으며, 과학은 의식을 변수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삶을 스스로 해석하는 힘을 잃어버렸죠. 이건 내 상상일 뿐이야. 내가 너무 민감한가? 모두가 이렇게 사는데 내가 이상한 걸까? 이런 질문들이 떠오를 때마다 우리는 자신의 직관을 억누르고 정상이라는 이름 아래 모두가 같은 꿈을 꾸도록 강요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이제 조금씩 깨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팬데믹 전쟁과 분열 정보 과잉, 그리고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미디어. 이 모든 것은 단지 사회적 사건이 아닙니다. 집단의식이 타임라인을 전환하기 전에 진동입니다. 깨어나는 영혼은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라고 느꼈던 그 감각 세상의 질서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패턴 속에 숨은 메시지를 보는 눈직관이 강해질수록 더 혼란스러워지는 현실.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 당신이 앞서 깨어났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지금 수면 아래 잠들어 있는 수많은 이들 중에서 먼저 눈을 뜨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깨달음에는 항상 유혹과 시험이 따릅니다. 깨어난다는 건 더 이상 세상의 말만 따르지 않는다는 뜻이고, 스스로 진실을 느끼고 선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낯설게 보이기 시작하고
익숙한 삶의 구조가 흔들리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잠들고 싶어집니다. 그냥 예전처럼 살면 안 될까? 이걸 느끼는 내가 이상한 걸까? 혼자만 너무 깊이 생각하는 건 아닐까? 이건 누구나 겪는 과정입니다. 빛이 강해질수록 그림자도 진해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마다 우주는 당신을 돕기 위해 신호를 보냅니다. 반복되는 숫자, 공명하는 대사나 문장 우연 같지만 의미 있는 사건. 마치 삶이 내게 지금이다라고 말하는 듯한 느낌. 이 모든 것이 우주의 언어입니다. 당신이 아직 길을 잃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진동의 신호들이죠. 그 신호들을 무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현실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마음은 쉽게 지치고 삶의 에너지는 혼란 속에서 흩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타임라인에 맞지 않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곧 당신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전환은 혼자만의 여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눈을 뜨게 하는 메신저입니다. 어떤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내면을 흔들고 어떤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며 어떤 공유된 이야기가 수백 명의 타임라인을 다시 조율하게 만들죠. 그게 바로 당신이 여기 있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 이 흐름을 읽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 깊은 울림을 느끼고 있다는 것,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도 이 신호의 일부이며 누군가에게 그 신호가 되어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은 전환 중입니다. 그리고 그 전환은 위기처럼 보이지만 실은 새로운 타임라인이 탄생하는 진통입니다. 당신이 더 많이 깨어날수록 더 많은 이들이 신호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어날수록 우리 전체의 현실 구조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우주는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늘 당신에게, 늘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 있죠. 깨어나라. 그리고 함께 깨어나라. 이건 단지 개인의 각성이 아닙니다. 이건 집단적 진동의 상승입니다. 한 사람이 깨어나면 그 진동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고 그 파장이 점점 퍼져나가 결국 현실 전체를 바꾸게 되는 것. 그래서 이 여정은 결코 혼자서 걷는 길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다면 어디선가 또 다른 누군가도 같은 신호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알아봅니다. 말하지 않아도 자주 보지 않아도 그 깊은 느낌으로 서로를 알아보죠. 이건 정보가 아닙니다. 이건 공명입니다.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의도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발산하는 진동이 다른 사람의 내면 깊은 곳을 건드릴 때 그건 공명입니다. 그리고 공명은 가장 강력한 변화의 촉매입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지식이나 확신이 아니라 직관에 대한 신뢰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직관을 무시하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근거가 있어야 해. 감정은 논리보다 믿을 수 없어. 생각 없이 움직이면 안 돼. 하지만 정작 당신이 인생에서 내린 가장 중요한 결정들, 사랑, 이직, 창조, 용기, 용서, 그 모든 순간은 대부분 논리가 아니라 직관에서 시작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직관은 당신의 머리가 아니라 당신의 전체 존재로부터 오는 메시지이기 때문이죠. 직관은 당신의 작은 자아가 아니라 당신을 둘러싼 확장된 의식의 일부입니다. 그 의식은 당신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있고 당신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건 당신이 한계라고 믿는 시간과 공간의 벽 너머에서 삶을 조망하고 있는 또 다른 시선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늘 당신과 함께 있어 왔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 목소리를 그동안 믿지 않도록 훈련받았다는 것이죠. 이제는 선택의 시기입니다. 그 직관을 다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외부의 목소리만 따라갈 것인가?
선택은 언제나 당신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의 타임라인을 결정합니다. 이건 운명이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진동이 현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말하는 구조입니다. 가장 강력한 진실은 당신이 무엇을 믿고 어떤 에너지를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현실이 응답한다는 것. 그 응답이 반복되는 숫자로 올 수도 있고, 특정한 말 음악책으로 올 수도 있고, 때로는 고통이나 충격이라는 형태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당신을 정렬시켜주는 메시지입니다. 삶은 늘 균형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당신이 자신과 멀어질수록 현실은 더 강한 방식으로 당신을 부릅니다. 이건 네 길이 아니야. 지금 여기로 돌아와야 해. 깊은 곳에서는 너도 알고 있잖아. 그 속삭임을 듣는 것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살아갈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살아있는 신호가 됩니다. 나도 그런 걸 느껴요. 이 말이 나한테 너무 와닿았어요.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돼요. 이건 아무나 주는 피드백이 아닙니다. 이건 당신이 진짜로 진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동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신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당신 또한 신호를 보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당신의 말 한마디에 자신의 삶을 다시 바라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게 바로 이 시대의 사명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자신의 진실을 살아가는 것, 자신의 감각을 부정하지 않는 것, 신호를 느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갖는 것. 그 모든 것이 세상을 바꾸는 일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존재, 당신의 의식, 당신의 선택이 결국 이 현실의 타임라인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신호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직관이라 부르는 그것은 사실 우주가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는 그렇게 자주 외로움을 느낍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것 같고 이 감각을 나눌 대상이 없는 듯 느껴집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이 모든 여정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 곳곳에 존재합니다. 낯선 도시에 다른 언어를 쓰는 이들에게도 당신과 똑같은 깨어남의 흔들림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당신처럼 생각합니다. 혹시 나만 이런 걸 느끼는 걸까?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이 흐름에 공명하고 있다는 것, 그건 우주가 당신에게 보내는 매우 구체적이고 의도된 응답입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는 함께 이 여정을 걷고 있어.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뉴스는 불안과 분열을 퍼뜨리고 소셜미디어는 비교와 판단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신호는 존재합니다. 그 신호는 언제나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문득 떠오른 생각, 갑자기 울리는 음악, 반복되는 숫자, 누군가의 뜻밖의 말 한마디, 혹은 이 영상처럼 당신을 잠시 멈춰 세우는 어떤 메시지. 이 모든 것은 삶이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항상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억해. 내 안에 있는 빛을, 네가 누구였는지를, 그리고 네가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너무 오래 외부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며 살아왔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정상인가, 무엇이 성공인가. 그 기준은 대부분 두려움에서 나온 정의였죠. 두려움은 통제를 낳고, 통제는 판단을 부르고, 그 판단은 우리를 분리시켰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언제나 반대 방향에 있었습니다.
당신이 직관을 따를 때 당신은 통제 대신 공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명 속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당신은 신호를 받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당신도 신호 그 자체입니다. 당신의 존재,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진동은 다른 누군가에게 깨어남의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단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전환입니다. 삶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짓는 것임을 자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현실은 더 이상 외부의 작용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순한 수신자가 아니라 의식의 공동 창조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파동을 만들고 그 파동은 당신의 환경과 상황을 구성합니다. 그게 바로 공명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공명은 늘 당신에게 묻습니다. 지금 너는 네가 되고 싶은 존재와 일치하고 있는가? 이건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는 책임이 따라오기 때문이죠. 내가 만든 현실이라면 이 고통도 이 혼란도 내가 함께 만들어낸 것일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말은 이렇게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는 이 모든 것을 바꿀 힘도 있다는 뜻이구나.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창조자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가 지금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 있는 진짜 메시지입니다. 기억하라. 당신은 깨어있는 존재다. 당신은 고립된 섬이 아니라 전체 우주와 연결된 진동의 일원이다. 그 진동으로 당신은 현실을 바꾸고 다른 이들을 울리고 새로운 문을 열게 됩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경험과 선택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공명하고 있다면 그건 당신 안에 이미 진실을 알고 있는 어떤 부분이 반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너의 시간이다.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이 경험한 신호는 무엇이었나요? 당신의 인생을 바꿨던 작은 우연은 어떤 것이었나요? 그때 당신은 어떤 느낌을 받았고, 지금 그 순간을 다시 본다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 경험은 누군가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경험을 나눔으로써 전체 진동을 바꾸는 거대한 흐름을 만듭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진동을 확장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직관을 신뢰하세요. 그 직관이야말로 당신을 가장 진실한 타임라인으로 이끌어줄 유일한 나침반입니다.